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인다는 내용이 빠지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차기 경북지사 후보로는 누가 뛰고 있는지, 거론되는 인물들은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대구 디자인위크를 맞아 마련한 기획 시리즈, 오늘은 첫 순서로 중소기업 위주의 지역 경제에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단해봅니다. 연중기획 아름다운 세상, 오늘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데다 자식들마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한 시각장애인 부부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당초 기대와 달리 실망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같은 정작 들어가야 할 내용은 빠지고 수도권 집중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균특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온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지역 생활권 개념을 도입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추진되어 온 대구 경북 경제 통합 노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5+2 광역 경제권 개발은 지역 간의 격차 해결을 위해서 시도의 통합을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내용이지만 생활권 영역은 굳이 중앙정부가 나서서 계획을 잡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그 관련된 내용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개정인 소폭 개정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미 후속 절차가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생활권 협의체를 만들어 지역 정책의 단절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산, 울산, 경남까지 참여하는 영남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수도권 확산에 대응하고 남북권 신공항 건설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이처럼 균특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광역권에서 생활권으로 권역을 좁힌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발전 정책에 닻을 올린 참여정부. 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7개 광역경제권을 통해서 점 중심에서 면 중심으로 지역 정책의 범위를 넓혀나갑니다. 앞선 두 정부가 전국 단위의 균형과 경쟁력을 각각 강조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새 지역 정책은 인접한 시군을 묶은 생활권 단위의 정책 초점을 맞췄습니다. 광역경제권이 거대 큰 광역이라 그러면 지역 행복 생활권 개념은 범위가 중범위인데 바로 투자의 효율성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전국을 70개 안팎의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생활권에 속한 3, 4개 시군이 필요한 공동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분야도 인프라 등 SOC와 산업 기반시설 등에서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무게중심이 크게 옮겨집니다. 대신 시도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재기능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광역경제위원회는 해체됩니다. 광역끼리 이렇게 위원회를 공동으로 하니까 일단 또 자기 영역 싸움합니다. 서로 좋은 건 내한테 끌어올라 하는, 지금 뚜렷하게 성과가 남아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지역 정책의 초점이 일선 시군구로 크게 옮겨가는 만큼 기초 단위의 정책 개발과 기획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산 규모 등 덩치가 큰 신성장 산업을 담아낼 광역 기능이 약화되는 만큼 시도 간 정책 연계를 보완할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못지않게 경북도지사 선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시장에 이어 오늘은 경북도지사 예비 후보들을 이상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년에 선출되는 경상북도지사는 이전되는 도청 신청사에서 대구 경북 상생을 견인해 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재선의 김관영 지사가 3선을 향한 강한 의욕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동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 경력의 권오을 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출발하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은 도민들이 그리고 또 민심이 분명히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그 정점에 들어가서 나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점점 커지지 않겠나.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김천 지역구의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군위 의성 청송리 지역구인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직 기초단체장 중에는 박승호 포항시장, 남유진 구미시장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번에도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눈에 띄는 인물이 없는 가운데 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이렇게 후보를 경쟁력 있는 후보를 좀 찾고는 있는데 지금 좀 이렇게 마땅히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제가 출마를 해야 되지 않을까. 3선을 노리는 현 지사와 여권 내 다른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천 싸움 결과가 내년 경북도지사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교육청 대강당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4학년도 이후에 대학 입시 방향과 2017학년도 대학 입시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특히 중3 학부모들에게 바뀌는 대입 전형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선택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현직 중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시내 모 중학교 교사 휴게실에서 A 교사가 3학년 B양을 부른 것은 지난 8일 오전 8시 50분쯤. 당시 휴게실엔 2사람밖에 없었고 CCTV도 없었습니다. 10여 분 뒤 교사 휴게실을 나온 B양은 A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A 교사는 2학년 때 B양의 담임 교사였습니다. A 교사는 아끼던 제자여서 격려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성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격려하고 마음 쪽이라고 사이에 뭐 자기 말로는 키가 크고 표정이 많다고 이렇게 머리에서 치는 그렇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A 교사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A 교사와 B양을 상대로 사실 조사를 벌인 결과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교사를 중징계 처분할 것을 학교 재단에 통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디자인이야말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 혁신을 구현하는 창조의 핵심이라고들 합니다. 이번 주 대구 디자인 위크를 맞아 디자인의 중요성과 지역 디자인 관련 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등불이 바로 디자인이라는 점을 이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성서 5차 산업단지에서 3년 전부터 가정용 의료용품을 생산해온 이 회사는 디자인을 단지 보기 좋게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 흥망의 열쇠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브랜드 파워, 그 이름값으로 제품을 알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직 제품만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만큼 상품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디자인은 중소기업에게 더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떤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첫인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어서
디자인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 기업을 연결하는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가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당장 그 다음해부터 매출이 평균 22%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의 중요성에 눈떠가면서 산업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대구 경북 디자인 회사들도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수혜 기업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문 기업들이 최근에 수적으로도 거의 한 300% 정도 늘어났고 매출도 그에 따라서 함께 증가하고 있는. 부가가치에서 일반 연구개발의 3배의 효과를 유발한다는 디자인 산업에 대한 지역 산업계와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 체인지 대구, 대구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새누리당 대구 경북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8월 말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이달 안에 당론으로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중기획뉴스 오늘은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병마와 싸우는 두 아들을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하는 시각장애인 부부를 만나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시 남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49살 이용섭 씨 부부와 두 아이가 사는 곳입니다. 기저귀와 유모차,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여느 집과 다름없는 모습이지만 이용섭 씨 부부에게 일상의 무게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홍섭 씨와 아내 연숙 씨는 바로 앞에 있는 물체도 흐릿하게 보이는 시각장애 1급. 4살인 첫째 재만이는 뇌병변 1급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더디고 눈도 좋지 않습니다. 2살인 둘째 재윤이도 선천성 백내장으로 안구를 적출할 뻔한 고비를 수술로 넘겼지만 시력이 괜찮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이들마저 아픈 것이 자신들의 평범하지 못한 운명 탓이라고 받아들이는 듯 담담한 표정이지만 그 표정 너머로 주위의 차가운 시선을 참고 견딘 깊은 상처가 어려 있습니다. 자를 시설에 갔다가 여놓고 웃는 셈 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니까 그게 조금 저는 아직까지도 마음을 좀 힘들지. 활동 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육아도 버거운 현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병원비를 대는 것조차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지만 기쁨도 잠시, 저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마련이 막막할 뿐입니다. 안마일을 하고 있는 그 자격증도 있으니까요.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좋죠.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커갈수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이용섭 씨 부부. 장애를 극복한 튼튼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환하게 앞을 밝혀줄 수 있는 도움의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1, 2호기 등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과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에게 1,30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은 총 피해액을 1조 6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우선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1,000억 원대의 소송을 내고 단계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칠곡 가스폭발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칠곡경찰서는 합동 감식 결과 숨진 베트남 T씨가 혼자 방에 있었고 도시가스 밸브가 잘린 흔적과 라이터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T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불을 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또 시신을 부검한 결과도 T씨가 강력한 폭발로 4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의회 송세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기숙사 신설에 322억 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학교와 교육청의 의지 부족으로 대구시 내 38개 고등학교 기숙사 가운데 15개 기숙사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 교육청의 기숙사 건립은 졸속 행정과 특권 교육열이 만든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라고 지적하고 우동기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구시 대현동에 있는 본부 별관 2층에서 2013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발대식을 연 뒤 임직원들이 김치 39,200kg을 담궈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김치를 오는 12월 중순까지 경북도 내 사회복지시설 23곳과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